코로나19로 인한 부분 등교와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산물 조기 출하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아산시 공무원들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변경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 풍세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천안시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과 자연관찰 교량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체적인 보합세 속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 등교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량이 줄은 데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농산물까지 조기 출하되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아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가 아닌 아산시청에 도착합니다. 대파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소포장된 농산물 꾸러미는 각 부서마다 주문자에게 배달됩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부분 등교하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이 14%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계약에 맞춰 재배 중이던 농산물까지 한 달가량 조기 출하되면서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아산시는 얼갈이와 방울토마토, 대파, 감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오는 13일까지 주 2차례씩 모두 6차례에 걸쳐 구매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전면 연기되면서 전 시민이 동참한 만원의 행복 꾸러미를 추진해 2억여 원의 판매를 올려 농가들의 피해를 줄인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과 자연관찰 교량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천안시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이용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칭이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천안 풍세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산업단지 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확대와 공원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 배치, 기존 풍세산업단지와 신규로 추진 중인 제6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검토 등을 이행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천안시는 풍세 2산단이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8월 중 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조성되는 풍세 2산단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총 사업비 약 925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4만 5,463제곱미터 부지에 화학 제품과 기타 기계, 전자부품 분야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변경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조성 중인 단독주택지 진경 산수마을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지난 2019년 이곳의 문화예술인 마을,
이른바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미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이곳으로 옮긴 겁니다. 우선 입지 검토 시에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원한 환경을 고려해서 1-1 생활권의 경사지 마을 단독주택 용지 일부를 대상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라질 것으로 보였던 이 사업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발파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의 발목이 잡혀 공사가 중지됐다. 지난 3월에야 재개됐지만 그 사이 사업 계획은 또다시 축소됐다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확인한 결과 원래의 아트빌리지 조성은 취소돼 예술인 창작 공간과 소규모 갤러리만 추진 중이고 또 예술인 거주 공간 대신 일반 행복주택을 건설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문화도시의 어떤 이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택 공급에만 목적이 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예총 등 6개 예술단체 대표를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은 아트빌리지의 축소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창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에서 일반 시민들도 와서 체험 활동도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세종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예술인들은 그 부분이 원상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에 사업을 주관하는 행복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체적인 보합세 속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6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시는 0.09% 떨어져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지속적인 하락 흐름에서 이달 첫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매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역시 0.09% 떨어져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지난주 다정동 등 신도시 중심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매매가가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가는 신규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안정화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8월 11일 치러지는 검정고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실 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체온 체크를 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외출 허가를 득한 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비롯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올해의 책으로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종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신력 있는 4개 기관의 추천 도서와 전국 도서관 인기 대출 도서 분석 등을 통해 후보 도서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투표를 거쳐 올해의 도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가 소개돼 있고 어린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으로 전 연령층이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는 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종시는 올해의 책을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홍보하고 오는 11월까지 학교나 기관 등과 협력해 독서 릴레이와 독서 챌린지, 독서 토론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 쌍용도서관이 오는 8월 3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용 가능 시설은 어린이 자료실과 열람실, 노트북실, 휴게실 등입니다. 다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산시가 아산관광 21초 영상제 공모전을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공모전은 아산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제는 아산 지역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그리고 축제 등으로 아산 관광과 관련된 소재면 모두 가능합니다. 출품은 개인 SNS에 영상을 올린 후 URL을 응모 신청서에 기재한 뒤 영상 파일과 응모 신청서를 아산시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도심 속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도심 속 주차 문제. 주차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양쪽 차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고. 근데 저는 안 났는데 거기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식당가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요즘에 전동 킥보드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 혼잡해지는 느낌? 불편하죠. 네.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고. 지금 고정형 CCTV가 저희 서북구에는 총 지금 현재 12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하며 순찰차를 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4만 원 또는 5만 원이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경우에는 12만 원, 승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 소방시설 주변 역시 이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요. 꼭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80%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잠깐 저 2층 볼일보러 온 건데 사실 여기 인도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하죠. 운전하실 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또 불편한 건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저라고 있죠. 주차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 댈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불편들을 안 겪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6월 기준 천안시 인구는 약 70만.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수록 차량 등록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천안시의 세대수는 약 28만 가구. 한 세대당 차량 한 대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수치임에도 천안시의 노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이 세대별 주차 가능 대수가 한 대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 밖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들이 집당 한 대 이상, 2대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분들이 집을 구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주차 여건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일반 오피스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7대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법정 주차 대수가.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천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없는 집이 요새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협소하고 그런 편이죠.
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주차 수요에 비해 또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주차 문화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개장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좀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 문제. 선진 주차 문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은 물론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후 분양이 이뤄진 첫 아파트 청약이 지난 28일 마감됐는데요. 예상대로 전국에서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전체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B타입의 경우 해당 지역은 9,291명이 청약해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은 6만 1,592명이 청약해 36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세대가 공급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P타입의 경우 최고 2,474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추첨제 물량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전체 물량의 89%를 차지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에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후 이뤄진 첫 공급 아파트 단지여서 일반 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돼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 2016년도 대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33명, 충청남도 합계 출산율은 0.36명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서울과 세종, 충남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곳곳에 녹지와 수변 공간을 조성해 집과 직장이 가까운 직주 근접 도시로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행복도시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녹지 공간을 주변으로 6개의 생활권과 184개의 공원, 도시 전체를 20분대에 다닐 수 있는 BRT 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요금 및 편의성 등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썼는데요. 세종시는 행복도시 중앙에 15개의 건물을 연결해 40여 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진 정부 세종청사,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을 둔 전국에서 가장 젊은 행정도시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사 온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좋은 게 우선 녹지가 많아서 아이와 이제 주말이라든지 이제 퇴근 후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나 중앙 공원처럼 이제 애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여기는 저 신도시니까 처음에는 좀 안 좋았어요.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갖고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져갖고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끗하니까 좋아요. 일단은 산책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갖고 걷기 좋고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 중심의 새로운 복합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기반 등 총 6개의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도시가 녹지율이 높아 생활이 쾌적하고 자녀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충남 천안이 위치하고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청약 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부부에게는 가점이 주어져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으로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기본 2점에 1년마다 2점씩 가점되어 15년까지는 30점, 15년 이상은 32점이 주어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5점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최대 6명 35점이 주어지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1점에 1년에 1점씩 최대 15년 16점, 그 이상은 17점의 청약 가점 혜택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찬 꿈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농업인의 권인을 대변하고 농촌 지역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아산시 농업회의소의 제2대 회장에 박종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충남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전문 실습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실습 과정엔 대학생 17명이 참여했으며 전공 특성에 따라 본인 희망 직무별로 현장 훈련을 벌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시청과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관내 66대 통학 차량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